안보 문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탈북자들을 TV에 내보내서 남한에서 비참한 경험들을 겪었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건데요. 각양각색의 김정은식 심리전, 결국 숨통을 조이는 대북 제재에 대한 궁여지책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일지 영상 먼저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제 말이 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다. 남조선 땅으로 끌려갔다가 저국의 품에 안긴 주옥순 여성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제가 생각한 남선에서 산 것이 6년이지만 60년을 살은 것보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선 남조선 인간 생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그래서 말하자면 술집에 가서 몸 팔고 넋도 팔고 자기를 소개하는 게 김성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와서 강연을 하는데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 유명한 시 어머니 당부를 쓴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글쎄 자기가 썼다 뻔뻔하게 말하는 이런 뻔뻔스러운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이번 주제 강명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노은지 기자, 지금 주옥순 씨라고 지금 재탈북해서 재입북한 여성을 내놓고 북한이 또 선전전에 나선 모양인데 특이한 게 우리 남한에서 지금 방송을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 이름까지 다 하나하나 거명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의 조카가 지금 이제 TV 프로그램 탈북민 관련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쏟아냈는데 저희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남조선 생활을 지옥이라고 하면서 근거가 없는 얘기를 많이 좀 쏟아냈는데요. 뭐 술집에서 몸을 팔고 넋도 팔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김성민이라는 탈북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조국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다고 떠벌리고 다닌다. 뭐 그리고 시 어머니의 당부를 본인이 썼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명을 이렇게 거론하는 건 사실 이제 탈북민들의 어떤 국내에서도 사실 좀 경찰의 보호를 받을 정도로 좀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많이 살아가는데 공개적으로 뭔가 이제 그 신변의 위협을 주고 경고를 하는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명도 교수님도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고위급 인사였다가 탈북을 하신 대표 인물이신데 이렇게 실제로 북한 방송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위협하는 거 상당히 좀 위협감을 많이 느끼시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상당히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으로 돼야 되는데 저 주옥순 씨가 뭐 자기가 김성민을 거론했다기보다 각본에 의해서만 했다면 네. 그거는 거기서 이름을 찍어줘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김성민 씨는 아직까지도 북한에서 주시 대상이 있고 또 김성민 씨를 비롯해서 몇 명을 이제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올라가가지고 지국구까지 추적해서라도 없애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뜩이나 올 초에 김정남의 암살 사건도 있었던 후반이라서 더 위협이 될 텐데 강명도 교수도 직접 이름이 거론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제 이름으로는 뭐 거론한 적이 없는데요. 그 아마 제 이름은 거론하려고 하고 싶겠지만 거론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명도 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거론하고 싶어도 아직 거론 안 도리어 하고 불리할 것이다. 오히려 더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뭐 왜냐하면 욕하고 싶으면 막 욕이라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한데 욕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그게 그 가슴이 막 타들어가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공교롭게도 북한 방송을 인용해서 탈북자 김성민 씨 이름을 정치데스크가 거명하는 것조차도 좀 위협적인 발언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김성민 씨 직접 취재해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구 끝까지 찾아가겠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데 이런 의지로 지금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김성민 씨. 게다가 지금 와병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인터뷰하기가 곤란했을 텐데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김성민 씨는 이제 주옥순 씨의 비난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적극 부인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하지 않은 일 했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애들이 저는 참 웃기고 가련하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 재입국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 사회가 조성하고 있는 공포성 때문에 저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 아니야 될 거짓말도 하고 있고요.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성민 씨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강명도 교수께 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앞서서 재입국했던 방송인 임지연 임지연 씨도 씨, 그렇고 지금 주옥순 씨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남한에서 이렇게 착취를 당했다, 성착취를 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내뱉고 있는데 이걸 대신 각본처럼 써주는 기관이 따로 있을까요? 뭐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는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언론 매체지 네. 심지어 그 김정은한테 꽃다발을 올리고 자기가 소년단에 입단하던 그 누구죠? 랑코프인가요? 그 러시아 그렇죠. 연출가 러시아로 가서 감독 와서 자기네가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감독이- 찍어달래. 그렇죠, 예. 아 연출하는 다큐멘터리가 연출한다면 그건 각본 뭐야 저 다큐멘터리가 아니죠. 그건. 네. 그거는 예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시키듯이 하물며 북한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까지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탈북에서 다시 재입국했던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는데 너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하라 하면 굳어서 무슨 말 할지 오히려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건 다 각본에 의해서 짜주고 다 써주고 암송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임지연 씨하고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네. 이게 누가 어디서 하는가 하면 북한이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있는 게 우리하고 다르게 당 선전선동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바로 김여정. 김여정, 그렇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선동부 예, 맞습니다. 부부장이었죠. 모든 언론 매체는 당 선전선동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한 글자라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조선중앙TV도 그렇고 노동신문도 그렇고 평양신문도 모든 북한의 언론 매체는 다 당 선전선동부의 그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대중 매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노동신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저런 조선중앙TV라든가 해외 사이트 아닙니까? 중요한 방송에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나가서 말하라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렇겠죠, 거죠. 예.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방송하는 것도 여기 지금 책에 있지만 질문밖에 없잖아요. 예. 답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저 영상을 보면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일단 방송 시설이 상당히 발전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 스튜디오를 좀 따라하는 것처럼 그만큼 방송을 하나의 선전물로 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 제가 노동신문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빗댈 때 북한에서 논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생지옥, 헬조선. 근데 그 단어가 지금 주옥순 씨가 얘기하는 그 인간 생지옥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당에서 이 내려준 그런 대본 같은 것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상당히 좀 받고 있는데 뭐 앞서 강명도 교수님 얘기도 들어봤지만 실제 실명 공개를 떠나서 위협을 받았던 분들의 입장은 또 사뭇 다릅니다. 과거 독침, 암살 위협을 받았던 탈북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직접 한번 들어봤거든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때는 무슨 뭐 아니 나를 혼자 한다면 괜찮지만은 무슨 뭐 아들하고 뭐 어디 호텔에다 가짜 폭탄도 설치하고 이메일 뭐 무슨 팩스 뭐 그따 그 부지 기수고 쥐도 여러 마리 잡아 보내고 무슨 비둘기도 먹다 가지고 보내고 뭐 할짓 아닐짓 다 하지. 박상학 이름 앞으로 민족 반역자 뭐 인간 쓰레기 박상학을 뭐 어쩐 경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폭언을 하고. 실제로 가족 애들까지 저렇게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 정보당국뿐만 아니라 기관 내에서 철저하게 좀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자, 김정은의 이런 심리전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방 걸그룹이라고 하는 모랑봉 악단 기억하실 텐데요. 이른바 김정은식 악단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은지 기자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모란봉 악단이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시작된 계기, 그 시작된 날을 보면 일단은 그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추가로 채택된 이후, 그러니까 지난달 13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일단은 뭐 공연을 저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우리 체제가 건재하다, 그리고 핵 개발을 관련된 뭐 영상 같은 거를 상영하고 이러면서 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좀 다지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해서 이런 악단 정치를 하는 것은 민심이 조금 이반될 수 있으니까 뭔가 좀 그 대중들에게 뭐 인민들에게 조금 이제 우리 체제 이렇게 공고하고 우린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리기 위해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랑봉 악단 하면 김정은의 옛 애인으로 알려진 현성월이 단장을 맡고 있는데
최근 현송호를 노동당 직위에 올리면서 승진시켰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강명도 교수님, 이런 선전성동의 옛 애인까지 동원하기 위해서 현송호를 더 지켜 세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언론 매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예술, 영화, 예술 이런 매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대중적인 선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중들을 선동하고 또 이제 그 뭐죠, 저 식격화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데서 결국은 상당히 저희가 중요한 요즘 이런 역할을 하고 표현은 있는데 잘 안 쓰는데 세뇌 정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모란봉 예술단 같은 건 친위 예술단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어요. 네. 북한에도 예술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화 예술인도 있고 뭐 영화 촬영소도 있고 영화 예술인, 그다음에 뭐 인민군 뭐 협주단을 비롯해 가지고 피바다 가곡단, 만세 예술단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럼 모란봉 악단을 직접 보내주냐? 이건 김정은이 그만큼 관심 있고 자기들을 인민을 사랑한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을 추켜 세우기 위한 중에 하나가 바로 친위 예술단을 보내줌으로써,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가 힘들잖아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한번 네, 그렇죠. 예, 이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잠깐 볼 수가 저도 있는데 조선중앙 TV를 매일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북한이 안 나옵니다. 예. 핵실험 한 이후에는 모란봉 항상 등장하는 게 저 모란봉 모란봉 예술단. 예, 악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란봉 예술단은 바로 김정은을 신격화, 김정은에 대한 세뇌를 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김정은을 위한 예술단이기 때문에 그런 예술단이 지방에까지 와서 공연한다면 북한 주민들도 상당히 흥분하죠. 야, 모란봉 친위 예술단이 직접 왔다. 이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김정은과 맞서서 요즘 계속 신경전의를 벌이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자, 노은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방한한다, 이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날짜가 사실은 뭐 11월 초쯤에 올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날짜가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된 모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다음 11월 초에 그 우리나라를 찾는데, 이게 아시아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 중에 하나로 이제 지금 한국 정상회담을 갖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그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6월 말에 일단 워싱턴에서 한 번 있었고, 지난달에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또 한국 정상과 미국 정상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뭐 북한에 대한 뭐 북핵 위협뿐만이 아니라 뭐 한미 FTA 관련해서 뭐 재개정 협상도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관심이 가는 대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함께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서 아베 총리와 골프 회동이 벌어질 것이냐, 이런 게 일본 언론에 또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는 중이라는데, 우리나라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그게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에 이제 판문점을 찾은 적이 있어서 그 미국 정상이 왔을 때 그런 식의 판문점 방문 이런 일정을 넣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일단은 검토 중이란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판문점을 찾는 건 사실 북한을 향해서 뭔가 상당히 경고, 위협적인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물밑에서 추진이 된다면, 백악관과 협상을 좀 잘 해본다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실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전략 자산 중에 전략 폭격기 B-1B 죽음의 백조 랜서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북한의 코앞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강명도 교수님,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북한 코앞인 판문점까지 왔다 그러면 북한에 실제로 위협이 될까요? 위협보다도 아마 상당히 맹렬히 지금 아마 비방 공격할 확률이 상당히 네. 높습니다. 왜냐하면 또 미국의 군 통수권자가 판문점까지 와가지고 북한 전방을 노려봤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고 뭐인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호전광 미국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가 지금 막말을 쏟아내고 북한을 그렇죠. 완전 파괴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판문점까지 와서 자기네들을 노려보고 있다고 한다면 김정은이 아마 섬뜩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은 이 남북한의 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해서 호전광, 미치광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호전광이라는 말을 쓰면서 아마 그보다 더 한 말도 쓰겠죠. 호전광이라는 말을 쓰면서
남북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불을 지르기 위해서 네. 왔다. 이렇게 아마 맹렬히 비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미치광이라는 말은 안 쓰겠다 그러시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쓰는 말입니다. 미치광이 전략을 쓰면서 논란과 이슈를 부르고 있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눈에 띌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여론조사입니까? 자, 예,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의 북미 상황 관련 여론조사인데 트럼프 그동안 폭풍정 고요, 꼬마 로켓맨, 완전 파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북한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1,15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북미 관계를 트럼프가 악화시키고 있다가 과반을 훌쩍 넘습니다. 호전시킨다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8%에 불과한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북한에 대해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본인도 여론조사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나의 태도,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 태도가 가장 북미 관계에 중요한 거 아니냐. 미국의 여론이 이래도 내가 하는 대로 어차피 북미 관계 악화되고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본인 우선주의의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좀 자신만만한 반면에 미국인들은 저런 발언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또 우려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존재를 더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게 지금 좀 아리송합니다. 근데 이게 언론 저게 다 들어야 될지.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맞섰을 때 트럼프가 된다는 언론이 100개 중 99개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다 진다고 했는데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를 미워하는 언론이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네. 북한을 현실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괌 포위 공격을 비롯해가지고 3,700km 나가는 이상 미사일 발사하고 수소탄 핵실험을 해서 미국을 뉴욕과 워싱턴이 불바다가 되는 영상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북한에 관대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미국 내 국민들이 그리고 자기 나라 대통령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 파괴하고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대통령을 지지하고 오히려 속 시원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북미 관계가 더 악화됐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나오는 걸 봐서는 저도 지금 뭐가 뭔지 어느 약간 것이 의외의 결과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자, 잘 강명도 모르겠지만 교수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질문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가 북한 외교관, 고위 외교관 출신 탈북자께 한번 여쭤봤었어요. 김정은이 왜 트럼프가 저렇게 막말을 쏟아내도 본인 입으로 직접 트럼프를 비하하거나 비판하지는 않는 건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트럼프 본인은 지금 강병규 기자가 얘기했듯이 본인 우선주의라고 하지만 김정은은 북한 사회에서 신으로 칭송받는 사람인데 어찌 평범한 미국 대통령하고 막상대를 하겠나 이렇게 분석하던데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보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김정은이 보는 트럼프는 한계 북한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계 대통령, 한계 초강대국의 지도자, 리더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갑자기 그냥 안 될 사람이 돼가지고 전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치적 리더십도 없고 정치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 이건 제가 보는 게 아니고 네. 김정은이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부동산 네. 개발업자 어느 순간에 돈을 벌어가지고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적 리더도 없자. 정치적 리더가 아니다. 근데 자기는 3대 세수분 이건 자기가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북한 그렇죠, 백두혈통 예. 정당화하는 사람으로서 할아버지 때부터 나는 정치인의 집안이다. 말하자면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집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나는 유명한 정치인의 집안에 나는 정치는 별로 안 했지만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면서 좀 뭐 비아냥거리고 깔보는 듯한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도 해볼 수가 있죠. 외교관이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한 도발을 예상했던 쌍십절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은 다행히 도발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0월 6일 고비는 남아 있습니다. 10월 18일 중국 전인대 대회도 또 하나의 도발 시점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하는 문제,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치데스크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